우리가 들을 강의가 말이죠. 네. 서울대 강의 중에서도 인기가 원탑입니다. 어머. 네, 서울대 학생들도 이분의 강의를 못 들어서 아주 안달이 어머. 났다고 합니다. 어머. 자, 오늘의 일타 강사님은요. 대한민국 대표 법의학자이자 그리고 서울대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유명하신 분이다. 안녕하세요. 우와, 저분을 진짜 보다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막 나오시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윤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MBC가 입수했는데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과 현장에 묻어있는 혈흔 감식을 통해 타살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 골절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골절 부분 중심으로 충격이 가해졌다는 건 분명하고요. 골반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사실 교수님은 법의학자시니까 사실 셜록 홈즈랑 가장 비슷한 거 아니실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법의학을 한다고 하면 다들 뭐 셜록 홈즈라든지 뭐 뭔가 탐정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 형사님들이랑 검사님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증거를 저희가 이제 부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백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도 사실 의사고요. 그래서 보통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고 저희 법의학자는 죽은 사람을 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멋있다. 또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법의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했을 때 이게 폐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생겼냐를 처음으로 부검하신 분도 법의학자, 중국 법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질병이나 이런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서울대학교 공부해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선생님 때문에요? 네, 아니면 예. 법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강의가 너무 좋아서. 거기가 학식이 맛있거든요. 네.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쪽 아이돌 세대에서는 1세대는 핑클 선배님, SES 선배님이신데 혹시 1세대 법의학자분은 누구실까요?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문국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 2회 졸업생이세요. 지금 90살이 넘으셨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신데요. 네. 이제 그분께서 대학생이실 때 어느 날 우연히 고서점에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이 있어갖고 이게 무슨 책인가 읽다 보니까 법의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신 거예요. 그 책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 법의학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문국진 교수님은 혼자서 이 법의학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셔서 또 공부를 하셨지만 그야말로 불모지, 전혀 법의학이란 개념조차 없던 때에서 그리고 부검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멱살 잡는 그 시대에 이 법의학을 처음 개척을 하신 분이죠. 이게 이제 법의학의 태두라고 1세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저는 한 4세대쯤 됩니다. 4세대. 네네.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의사가 되려고 왔어요. 임상의사. 그렇겠죠. 근데 본과 4학년, 즉 마지막 학년 때 제 스승님인 이윤성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법의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데다가 또 인권, 정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예방해주는 이런 걸 배웠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가슴에 와닿는 것도 있고 또 그 교수님이 지난 10년간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정의감에 불타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의감에 불타서 왜 안 할까 이렇게 중요한 걸. 이게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뵙고 해야겠다 그랬더니 진짜 하려고 하고 오히려 약간 반문하셨는데 진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예. 와 멋있다 멋있다. 근데 또 교수님이 서울대 아이유로 지금 불리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뭐 인기가 많다는 건가요? 일단 아이유 팬클럽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가 나온 건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양 수업이 학생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수업이라서 아이유 씨가 막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그렇죠. 막 금방 매진이 되고 그러니까 티켓팅. 누군가가 그런 이제 말을로 서울대 아이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죽음이란 말이 사실은 쉽게 대학에서 듣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강의 신청서를 냈죠.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고. 그리고 또 죽음이 들어갔다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좀 회피하고 싶고 좀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음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단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오히려 투지가 넘쳐갖고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갖고 처음에 60명 정원으로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이 더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뭐 200명 넘게도 늘리고 막 이랬었는데요. 뭐 어느덧 거의 10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교수님 강의가 그 수강 신청 1초 만에 완전히 다 바로 마감이고요. 또 어떤 학기에는 서울대에서 수강 신청 경쟁률 1위라고 아예 기사까지도 났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강의를 듣는 거야. 그렇죠. 다 최면 올려야 돼. 저줄 똑바로 차고 눈도 똑바로 뜨고 서울대에 제가 오늘 저희 죽음의 과학적 이해 교양 강의에서 하는 법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죽음과 이런 경험을 하면서 또 느끼고 연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단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사랑이요. 그냥 생명은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뭐 자세하게 얘기 드려요? 뭐 어떻게? 애기 지금 난 지가 얼마나 됐죠? 저 이제 5살이에요 내년에. 제가 가장 최근에 최근에 됐으니까 났어요. 여기가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또. 우선은 menstruation, 월경이 끝나고 한 2주쯤 되면 난소에서 배란이란 걸 뗍니다. 그때 마침 사랑을 나누게 되면 종자는 정액 1ml에 2,500만 개에서 1억 개 정도가 있어요. 여성한테는 자궁과 방금 난자가 나온 배란이 된 난소를 연결하는 나팔관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에. 다 기억나시죠? 이 나팔관은 길이가 딱 보기 한 6cm 정도 되는데 실제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한 10cm 되는 거를 막 정자가 헤엄쳐서 끝까지 갑니다. 배란이 된 난소까지. 가장 운 좋은 정자가 딱 하나의 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만나서 수정란이라는 게 됩니다. 이 수정란은 천천히 움직여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자궁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일주일 동안 10cm를 갑니다. 어우 귀여워. 천천히 움직이다가 만약에 자궁까지 못 간다 그러면 나팔관에서 딱 붙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자궁의 임신이 되니까요. 맞아. 이게 자궁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수정란이 옮겨갈 때 이게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라 세포가 하나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 16, 32, 64, 128, 256, 512, 1014, 2048, 4096, 8190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세포 무더기가 살짝 자궁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한 8주쯤 지나면 약간 끝에서 팔다리 같은 게 나와요. 그때부터 태아라고 합니다. 그 전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애기 집. 애기 집으로만 애기 집. 확인이 돼. 그 우리가 막 흔히 막 무슨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그러니까. 요만해가지고. 태아가 되다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태아와 사람은 다르구나. 태아랑 사람은 다릅니다. 2달 뒤요. 네 달 뒤. 심장이 뛰고 난 뒤. 심장은 맨 처음부터 심장이 뛰어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 심장은 4주 정도부터 뛰어요. 그렇지. 제일 먼저 뛰는 게 심장이고. 눈은 깜빡깜빡거리는 게 100일째. 100일. 그래요? 언제부터 사람인지는 사실은 법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거는 민법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전부 나왔을 때 전부 노출설이라고 그러고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야지 어떤 권리 이런 게 생기는 게 민법입니다. 형법에서 사람은 뭐냐? 형법의 사람은 엄마가 진통을 느낄 때 진통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사람이죠. 이때 해를 끼치면 살인. 맞아요. 죽게 되면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마 진짜 극히 드물 텐데. 사실은 죽음의 대척점에 있는 게 생명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출생, 생명의 시작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죽음은 무슨 기준으로 할까요? 죽음은 심정지. 네. 멈추는 저는 뭐든 거?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심장이랑 이런 거 다 뛰고 있는데 이 눈 이렇게 확인하시더니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뭐 그런 식의 분위기여갖고 아직 사망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엄마가 이제 오랫동안 좀 아프시다가 이제 저보고 이제 오늘 못 넘긴다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엄마 그랬는데 이게 삐 하면서 이게 한 줄이 딱 되더라고요. 예전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피부에 뭘 붙여서 심장의 전기를 체크하는 심전도라는 게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멈추고 또 폐, 호흡이 멈추게 되면 사망을 진단하게 되고요. 심폐기능 종지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종지, 멈추는 거를 우리가 죽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우시는데 옆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고 들릴 수는 있다고 이분이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다친다고. 네, 그건 뭐예요? 네, 사실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일까요? 몇 억 개? 여덟 개? 또 다른 의견. 저 10,000개 정도 되지 아니 않을까요? 어깨에 될 만 개 너무 적지 않아요? 엄청 많지 세포가. 그러니까 맨 좋은 맨 세포도 어깨. 있고 나쁜 세포도 있고.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35조 개가 넘습니다. 35조. 조개? 근데 심장이랑 폐가 멈췄다고 그래서 이 35조 개가 모두 갑자기 멈추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 뇌에도 800억 개의 뇌세포와 그 뇌세포를 지지해준 세포까지 합치면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장과 폐가 멈췄다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뇌가 완전히 멈추냐? 물론 반사 기능 같은 건 멈출 수 있는데요. 듣고 뭐 생각하고 이런 기능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은 지 4시간 지난 돼지뇌를 혈액을 연결했을 때 돼지뇌의 기능이 일부 살아난 거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께도 귀에다 대고 우리가 아직 다 못했던 얘기 있죠.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근데 눈물 흘리세요 이렇게.